반갑습니다. 오늘은 역학과 욕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타고난 그 사람의 그 생일 간지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고 또 무엇에 의해서 그 욕망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지라고 하는 글자들이 쭉 엮어져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간지에 의해서 만들어져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육친이라는 인자로서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육친의 간섭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욕망이 어느 쪽으로 강화되기도 하고 또 약화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육친을 흔히 간단하게 다섯 가지 형태로 만들어 본다면은, 만약에 태어난 자신의 기운이, 나무의 기운이 충실한 어떤 모양이라면, 같은 종류의 기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오행적으로 도와주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오행적으로 극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나를 극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나를 도와주는 자가 있겠죠. 자, 이런, 다른 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이제 육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같은 인자를 대체로 우리가 비견이나 급제를 모아서 한마디로 묶어서 비급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낳아주는 자는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말로서 묶어서 우리가 식상이라는 말로 묶어서 해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자, 쟤는 현재 정제를 포함해서 대체로 그 재에 속한다 해서 재성이란 말을 붙이고, 나를 극하는 자는 관성, 편관정관을 합쳐서 대체로 관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낳아주는 자는 정인, 편인, 음양이 섞인 어떤 정인, 편인의 모양을 합쳐서 인성이라고 그냥 묶어서 이렇게 통칭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마다 각각 그 타고나는 오행의 인자가 다르고, 또 오행의 인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육친으로서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죠. 이런 다른 육친의 간섭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욕망, 가치관, 욕망 이런 것들이 강하게 왜곡돼서 나타나는데요. 이 가치관이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개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것이 긍정적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흔히 육친의 간섭에 의해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분석해 나갈 때는 이것을 하나의 무엇으로 격으로 봐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양식이나 형식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가치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는 양식이나 욕망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일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간섭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자동차 구조가 처음부터 어떤 엔진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처음부터 우리가 기어 방식, 스틱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다. 또 어떤 거는 처음부터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미 크게 바꾸기 어려운 어떤 환경을 부여해버리는 것이 바로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격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치관이나 그 욕망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부모가 자식을 두고도 왜 너는 이렇게 좀 살지 않느냐. 그건 이제 부모가 보는 가치관이나 욕망에 의해서 그 자식이 부모가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욕망에 부합이 안 될 때 자꾸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미 그 사람이 타고날 때 부여된 어떤 간지적인 어떤 특성, 이것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대체로 그 건강이라든지 체질적인 것인 또 골격 이런 것들은
부모의 인자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사실은 인생은 사실은 그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나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흔히 이제 뭐 복의 부분으로서 우리가 돈은 상속을 한다마는 자기가 타고난 어떤 그 사람의 그 그릇이라든지 격에 의해서 사실은 그 인생과 복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 의해서 그 가치관이나 욕망이 많이 왜곡되는데 이런 어떤 가치관이나 욕망의 왜곡이 여러 형태로 쭉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보는 것은 사실 이제 시간적으로 뭐 우리가 너무 많이 제한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우리가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비경급제가 강화되어 있는, 즉 내가 태어난 기운과 같은 기운이 많이 몰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문제 해결 양식은 어떨 것이냐. 재물이나 사회적인 활동성 어떤 것을 구할 때도 나와 같은 존재가 주변에 많이 열려 있으므로 경쟁 요소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경쟁이 많이 필요한 직업, 또 그런 환경에 자꾸 놓이게 되는 어떤 조직사회 중심으로 성공을 이루어 나가게 되고, 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재물을 따를 때는 대체로 남들과 아주 그 강한 경쟁이 있는, 즉 자기만 독점을 해서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경쟁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금전활동, 장사나 사업 이런 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욕망은 뭐냐? 우리가 가치관은 뭐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거죠. 열심히 안 살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부지런해야만 잘 산다.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이미 그 사람의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남들보다 비교함으로써 뭔가 자기 삶의 보상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뭐 물건을 사더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걸 사야 되고, 옷도 더 좋은 걸 사야 되고,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이런 별이 강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흥미를 많이 갖지 않는 사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는 열심히 안 하더라도 학교는 무조건 빨리 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성적은 어정쩡한데도 항상 학교에 일찍 와서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이런 어떤 같은 기운, 자기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 목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갖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욕망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그 경쟁에 의해서 잘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거의 일평생을 통해서 따라다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경쟁 요소를 좋아하니까 호승, 이기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 잔잔한 거에도 뭐 이야기 좀 하다 이야기 대화 안 되면 그러면 내기하자 하는 사람들 있죠. 내기하자 이거예요. 만나 안 만나 뭐든지 내기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그 경쟁이 강화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갖는 어떤 해결 양식도 되고 또 어떤 욕망, 가치관 뭐 이런 것들로서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고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 목자가 낳아주는 글자가 많은 식상이라는 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내가 생해주는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즉,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자체 모양에서 보다시피, 주로 식신은 주로 먹는 겁니다. 먹는 것. 그 다음에 상관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융통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 활동성, 이런 것들이 강한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강하겠죠. 자율, 또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생산, 이런 요소가 강한 어떤 형태로 행동 양식이나 해결 양식을 만들고,
또 가치관도 그런 식으로 왜 내가 간섭받아야 되느냐. 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인생 아니냐. 대체로 저 삶의 선택권을 어디에 사회적 관계보다는 주관적인, 개인적인 어떤 관계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도 되지만, 기존의 그 사회적인 형식이나 틀에 대하여 파격적인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판적인 어떤 사고력이라든지 비판적인 사고력은 사회를 또 부정적으로 쳐다보는 어떤 요소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상호죠.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인자가 강하게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별의 간섭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해요? 그 욕망의 그 형태도 대체로 그 자율성이라든지 직접 무언가 가담해서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주도해서 뭔가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도 이런 별들이 강화되어 있는 아이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막 아무리 해서 가르쳐도 듣는 척 하면서 이해하면서 결국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딴청 피우고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제 이런 별들이 강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여러분들 쭉 관찰해 보시면 요런 별이 강화되어서 요러한 욕망이 강하구나. 또 요러한 해결 양식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관찰해 보면 사실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재성의 별은 대체로 목과 토는 크게 기본적으로는 극의 관계지만 이 둘 자체가 일종의 음양 관계가 됩니다. 일종의 음양 관계가 되어서 짝이 되는 것인데 재성이란 대체로 금전이나 융통성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즉 재성을 만났다는 것은 음양의 뜻을 채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조화력이나 융통성이 발달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금전에 대한 논리, 뜻, 융통성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 금전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또 가치관 자체가 어디요? 금전 중심으로 모든 걸 갖다 해결하는 그런 가치관. 그 다음에 욕망도 항상 그 금전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하는 데에 공부하는 곳에 좀 부지런하면 뭐 안 되느냐 이러면 그거 뭐 돈 생기는 일 아니면 안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설사 또 좀 뭐 그 대의 명분이 있는 그런 어떤 일을 보더라도 그것이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행동으로 삼는 어떤 그래서 이 재성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은 융통성이라든지 금전이 지나치게 강화돼서 다른 사회성을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성이 되는 거죠. 대체로 이제 재성은 음양의 뜻을 채웠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면 그냥 혼자서 잘 노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죠. 음양의 뜻이 채워 있다는 것은 이미 만족하였다 뜻입니다. 만족. 뭔가 양의 기운이라면 음의 기운, 또 음이라면 양 이런 식으로 음양이 서로 짝재워져 있다는 것은 불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불만이 크지 않고 자연스러운 생산 환경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음양의 운동을 그냥 부부의 만남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가지듯이 밖에서 무언가 구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이라는 별. 관성이라는 별은 나를 극하는 자가 많은 것이죠. 자, 이 관성은 나를 잘 통제하여 나의 가치를 실현한다. 실현하는 뜻이 되니까 대체로 명예 또는 조직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이제 옆에서 많이 강화를 하게 되면은 조직사회 중심으로 사회활동 이런 걸 구하려고 하고 또 좀 더 나은 가치나 또 욕망의 어떤 보상이 결국 명예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먹을 때도 밥값 내놓을 때 대체로 동작 빠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별들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별이 이제 너무 강하면 폼 잡다가 실속이 없다. 그 폼을 잡기 싫은데 할수록 또 폼 잡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간지가 간섭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 가치관이나 해결량식 욕망이 대체로 그 명예나 조직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칭찬을 매우 좋아하고 칭찬을 매우 기뻐하는 사람들. 여기 있는 재성과 좀 다르죠. 재성은 뭐 칭찬을 하든 안 하든 욕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오줌에 등 따시고 막 배부르면은 막 그런 거 남 눈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남이 밥 먹여주느냐 하는 어떤 입장이고, 관성은 대체로 그 명예 중심, 조직성 중심 이런 것이 되니까 내 오줌에 돈이 없어도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걸 마음의 보상으로 많이 삼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은 대체로 나를 낳아주는 것이 되고, 상대적으로 아까 자유가 생산의 별과 거리가 떨어져 있죠. 이 자유가 생산의 별을 수가 화를 억제하니까. 그래서 이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대체로 움직이지 않으며 산다는 것은 대체로 그 학문성, 그 다음에 자격 또는 뭐 문서나 이권, 즉 움직이지 않아도 뭔가 이룩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많이 간섭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직업적인 환경도 대체로 직업적 환경도 그 학문이나 자격이나 이권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 어느 한쪽으로만 완벽하게 기울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인성이, 어떤 사람은 식상이, 어떤 사람은 관성이,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으로 강화되어 있는 인자가 드러남으로써 대체로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나 욕망 이런 것들이 크게 왜곡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잘 채워지는 것이냐. 다들 이제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그릇이라든지 바라는 바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꿈꾸며 삽니다만은,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이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반대편이 없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금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뭐가요? 목이 없다라는 뜻이 되죠. 목이 없다. 자, 이렇게 문자로 쓰니까 아주 어렵죠. 어려운데, 이해가 어려우면 항상 무엇으로 이해? 운동이나 계절로 생각해 보시라 했죠. 금은 계절로 가을에 해당되고, 가을에 해당되고, 목은 어느 계절에 봄에 해당되죠. 그래서 가을바람과 봄바람이 같이 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을바람하고 봄바람하고 같이 부는 때는 없다는 거죠. 따뜻하거나 뭐 선선한 거는 그것은 막 비슷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을바람과 봄바람이 같이 불 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콩쥐 엄마가 콩쥐 구박할 때 구박을 하는 식으로 하려면 우리가 가을이 됐을 때 새싹을 좀 들판에 가서 뜯어오너라. 새싹이라는 것이 봄만 되면 천지에 그냥 이렇게 널려 있는 건데, 가을에 무엇을 새싹을 뜯어오라고 하면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뭐 요즘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짓는 곳에 가면 새싹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큰 대자연의 운동은 봄바람과 가을바람이 같이 불지는 않는다. 그러니 새싹을 구한다는 것은 가을에 새싹을 힘든 것처럼 어떤 글자가 드러나 있다. 그 사람이 타고난 간지에 드러나 있다는 것은 반대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편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어떤 형태로의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취약하다. 그래서 이 취약한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해결 양식이나 가치관, 욕망, 이것도 동시에 왜곡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율과 생산의 이 별이 있는데, 이 반대편인 건 뭐 어떻겠습니까? 뭐 조절, 인내, 이런 것들 되겠죠. 반대편이니까. 이 움직이는 별이 자동차로 치면 뭐 엑셀레이터라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브레이크와 같은 작용하겠죠. 그게 이 브레이크와 같은 작용을 하는 인자가 없다는 것은, 없으면서 이게 강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다. 이럴 때에 그 사람은 뭐 어떻습니까? 가치관이나 욕망은 크게 왜곡된다는 거죠. 또 해결 방식이 무조건 달린다 이거죠. 나한테 뭡니까? 정지는 없다. 그냥 달리는 것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해결 방식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은 하나가 없는 것으로서 취약한 형태로 드러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기울어진 정도가 그 강한 경우일수록 그 사람의 그 바꾸기 어려운 뭐 개성이라 할 수도 있고 해결 양식이라 할 수도 있고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가 기울어짐이, 간지의 기울어짐이 우리가 욕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쭉 봐왔는데요. 그러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그 사람이 바라는 욕망은 여러 가지지만 어떤 형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뭐 꿈만 꾸고 있으면 계속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결국은 결국 시간에 따라서 결국은 욕망이 채워지기도 하고 채워지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채워지지 않기도. 그래서 시간에 의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조금 세분한 것이 변화를 세분하는 것이 흔히 사계절이 있습니다만은 사계를 좀 더 세분한 것이 우리가 12개월이죠. 12개월. 12달이 되는데, 이 12달을 나고 죽는 것식으로 이름을 쭉 붙여서,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까지, 그리고 다시, 생명력을 얻는 것까지 순환성을 갖다 붙여 놓은 것이, 12운성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12운성. 이 12운성이라는 별은 뭐냐면, 어떤 기운이 태어나서 자라서 강해졌다가 다시 서서히 쇠퇴해지고 그 다음에 모양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12운성입니다.